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아직 저평가된 종목은 무엇이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종목이 선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로봇 산업, K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나섰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5일선을 지지 못하는가 싶더니 그 뉴스를 재료 삼아 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말고 국내에 어떤 로봇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 요약 정리를 할 거고,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투자를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어떤 언급 기사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공장은 왜 좋은가,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뉴스를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추려낸 종목 말고도 사실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추려낸 종목만 한번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요. 6조. 국내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미래에는 K로봇의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 현재의 어떤 PER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고평가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단순 심리적으로 지금 가열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미래 몇 년치의 지금 성장률을 이 차트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국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국내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총으로 높은 게 램보 로보틱스거든요. 국내 유일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총도 마찬가지로 3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 현재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돈을 그만큼 벌고 있느냐? PER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고, ROE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지표들이 사실은 다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스맥, 세 번째죠. 삼성에서 분사가 됐고, 삼성전자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SP10 시스템 제조 현장, 컨트리 로봇 보조 시스템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이 다 고만고만하죠. 스맥 같은 경우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라는 무게를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 자, 제조용 로봇이고 지능형 로봇 제조사입니다. 시가총액은 2,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SBB테크, 로봇의 구동 부품 부품 개발, 베어링, 이런 이제 소모품 같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 SK 등과 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유진 로봇, 청소 로봇이죠. 물류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에브리봇, 마찬가지, 교육 청소기, 이런 거, 교육용 로봇 전문 업체고요. 로보티스,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LG전자 서비스 로봇 분야 사업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만약에 뭐 앞으로 미래에 이 로봇 시장이 국내에서 성장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각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봐야 된다.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기 가율로 따라가면 안 되죠. 좋은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좋은 종목이, 여기서 제일 좋은 종목이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그렇다고 두산 로보틱스를 사는 게 제일 좋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 재무제표, 이거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참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재무제표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실 기업은 피할 수 있어요. 상패라든지 어떤 유동성, 현금성의 흐름이라든지 뭐 어떤 자금을 어떤 식으로 유용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연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뜯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부실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믿음이라든지 신뢰감도 올라가고, 제가 추후에 이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투자. 자,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일단은 한국의 인구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인구 토막 나면 이거 보통 뭘로 대체하냐면 외국인 인력 그리고 로봇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봇이랑 외국인 인력으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 그러면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투입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것은 제조업이나 보통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로봇이 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사람, 휴먼, 그리고 뭐 돌봄 이런 쪽으로도 이제 우리 생활에 로봇이 깊숙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좋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K로봇 산업을 20조 원까지 규모로 키운다고 얘기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까지 어디에 농업, 국방, 의료, 돌봄 2만 로봇, 그리고 로봇 시장 50조, 수출 5조 원 목표.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산업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산업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로봇. 지금 현재 한 요 네 가지 섹터가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걸 보기 전에 작업 시간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지죠. 물론 단가는 높겠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득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람 같은 정밀도, 오히려 요즘은 수술도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 수술을 했는데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의료 쪽, 의료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모든 생활 전반적으로 로봇이 이제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왔다. 협동 로봇 시대가 오고요. 생산성도 더 올라간다. 2030년까지 시장 성장률도 22% 올라간다. 각 섹터마다 성장률이 다 있겠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무료, 깊숙이 들어온 로봇. 자, 로봇에 관련된 앞으로는 이제 로봇은 이건 거예요. 산업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면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하지만 이제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그리고 단기에 대한 심리, 사람의 심리에 가열이 아닌가. 이런 것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주가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샀어요. 이 떨어진 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못 감당합니다. 물 타다가도 여기서 손절하죠. 그럼 올라가죠. 아,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파니까 올라간다. 여기서 또 삽니다. 희한하게. 또 내려가죠. 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능형 공장. 자, 지능형 공장이 무엇이냐. 네이버에 물어봤을 때 지능형 공장은 공장이 실시간 작업 가능한 기계를 도입해 일정 물적 자원 절감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그냥 폰이랑 다른 점처럼 그냥 공장이랑 스마트 팩토리는 좀 완전 확연하게 다르다. 여러 가지 그런 개념 정리. 그리고 중기부에서 2024년 2180억 원을 규모로 이제 투자를 지행해주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도 마찬가지로 161억, 162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에 전화하시면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할 일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종목들을 잘 추적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잘 사셔서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잘 팔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